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과 LG U+가 함께하는 번트맨,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네, 이재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녹화 일자가 이제 8월 13일, 방송 일자로는 이제 8월 15일이에요. 네. 8월 15일이면 광복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옛날엔 잘 몰랐던, 잘 느끼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그런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또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난민 사태랄지 이런 거 보면서 나라가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난민들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확연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 이 방송도 저희가 할 그러니까.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예, 예. 물론 뭐 또 일본하고 뭐 같이 뭐 이야기 뭐 이렇게 야구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참 그런 부분들이 슬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광복절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아시안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에 대해서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세요, 인도네시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요? 가서 막 소리 한번 질러주고 네. 거기서 느껴지는 또 팬들이 받아들이는 그 애국심, 이건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나? 둘이 몰래 한번 가서 번트맨을 갖다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저희가 지금 번트맨 9번째 시간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8월 13일이거든요. 지금 오늘은 방송은 이제 15일에 지금 나가고 있지만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아시안 게임 대표팀의 명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4명이 빠지고 4명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 4명은 누군가요? 이정우 선수가 외야수로 들어갔죠. 네. 바람의 손자. 이야. 박건호 선수 결국 대신으로 선동열 감독이 그 이전에 외야에 다 좌타자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박건호 선수를 우타자를 넣었는데 결국 뭐 이정우 선수가 좌투수, 우투수 가리지 않고 지금 잘 치고 있고 타격 1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정우 선수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여기 선발 투수의 최원태 선수, 뭐 토종 에이스로서 지금 리그 탑으로 지금 승수해서 자격이 있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불펜 쪽에서 정찬원 선수가 빠진 자리에는 빠졌죠. 역시 또 우한 정통파 장필준 선수를 장필준. 넣었는데 네, 삼성 팬들은 왜 신창민 안 넣고 장필준 넣냐 이렇게 했는데 신창민 선수도 사실 지금 병역 미필 상태고 네. 어쨌든 장필준 선수도 선동열 호하고 지난해 좋은 역할을 한 상황이라서 네. 우한 정통파로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드암이라든지 잠수함 투수가 대표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장필준 선수를 선택했고요. 최정 선수는 어쨌든 뭐 국내 최고의 홈런 타자이긴 하지만 허벅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경험이 많은 황재균 선수를 선발을 하는. KT에 드디어 한 명이 들어왔네요, 황재균. 그러니 유일하게 들어갔네. 어쨌든 이제 탈락 4명의 부상 선수는 좀 아쉽게 됐고 새롭게 합류하게 되는 이정우, 최원태, 장필준, 황재균 선수 또 가서 뭐 4명이 들어가지만 4명 이상의 효과를 내죠. 그렇죠. 네.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속보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기아가 진짜 잘했잖아요.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뭐 한다 그랬는데 네네. 기아가 사실 지난해 우승 후보로 꼽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냥 뭐 단독 선두로 질주를 하고 선수들이 그랬죠. 다 잘했어요, 그죠? 네. 정말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완벽한 아니었습니다. 커리어 하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네. 모든 선수가 거의 뭐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그렇죠. 약속이나 한 듯이 지난해 모든 것이 다 해피해졌던 그런 기아 타이거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한 명을 굳이 저희가 꼽자면 물론 다 잘했지만 에이스 양현종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2017년 기아의 우승을 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양현종 선수의 올 시즌의 그 행보를 두고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양현종 선수가 정말 부진한 것인가 아니면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뻔뻔 AI 시간 제목을 기아 양현종 이제 에이스가 아니라고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겠다는 거죠. 올해 현재 지금 양현종 선수가 23경기를 소화했는데요. 지난해 23경기를 소화하는 시점까지 정확한 23경기를 소화한 시점까지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17승 3패, 올해는 11승 8패입니다.
확연히 차이는 나요. 부진해 보이네. 그렇죠. 자, 이러니까 이제 보통 분들이 이제 양현종 지난해에 비해서는 페이스가 안 좋네. 그러니까 부진하네. 네네. 뭐가 문제지? 뭐 이런 그런 얘기 얘기가- 할 만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자, 평균 자책점은 지난해 3.38, 올해 3.61. 평균 자책점도 높아졌어요. 약간. 예. 이닝 수는 이제 143과 3분의 2이닝을 지난해 소화했고 올해는 152이닝입니다. 똑같이 23경기를 소화했는데 조금 더 늘었죠. 이닝수 늘었어요. 9이닝 한 게임 정도 더 던진 그렇죠. 완투하는 결과네요. 그러다 보니까 삼진 개수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이닝수가 늘었기 때문에. 근데 현재 기아는 7위고요. 지난해 23경기까지 시점에서 기아는 1위였습니다. 팀 성적도 달라졌어요. 개인의 성적도 승수 줄었고 패수 늘었고 기아 팬들의 기분도 달라지고 달랐죠. 불쾌지수도 많이 높아졌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5강권에 버티면서 네네네. 또 다른 희망들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록으로 보면 그럴만해요. 아, 양현종 안 좋네. 그죠? 네. 기아도 안 좋지만 양현종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양현종이 안 좋으니까 기아가 안 좋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뻔뻔 AI 시간에 과연 그렇다면 양현종이 기록적으로 떨어졌는데 과연 구속이 떨어진 걸까? 아니면 릴리스 포인트가 달라져서 많이 맞는 걸까? 아니면 타자들이 득점 위주를 못해줘서 그러는 걸까?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구속 하락.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해 올해 역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지난해는 빠른 볼의 구속이 평균이 144.17km. 지난해 최고 스피드는 151.40km. 올해는요 평균 스피드가 143.97km. 지난해와 평균 스피드가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네, 약간 빠른 볼의 최고 구속은 151.43. 최고 구속은 조금 늘었어요. 그러네요. 정말 이만큼.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고 없어요. 봐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결국은 여기서 유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역시 최고 구속이 좀 더 빨라지는 그렇죠. 아마 그런 그 포인트가 나오지 않나 예, 그런 예.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만 보자면 평균 구속은 0.2km 줄었고 네. 최고 구속은 0.3km 늘었는데 이걸 갖고 감소했다 늘었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구속의 변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릴리스 포인트가 낮아져서 타자들에게 잘 공이 보이느냐? 과연 그런가요? 자, 지난해 올해 일단 양현종의 대표적인 구종이 빠른 볼과 체인지업이잖아요. 네. 슬라이더 세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빠른 볼 지난해와 올해 릴리스 포인트가 늘었어요. 4cm 정도 늘었죠. 체인지업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네. 180.8cm에서 184.7로 높아졌고 네. 슬라이더도 180.4에서 185.3. 지난해는 전부 다 180 정도에서 맞춰졌다면 올해는 183이나 45 정도, 45, 3, 4, 5 정도 늘었다는 거죠. 키가 이만큼 자라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팔의 각도는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네.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투수들 구위 하락을 이야기를 하면 팔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잠수함 투수들은 팔이 올라간다. 막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도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팔의 각도는 높아졌어요. 네. 이 부분은 높아졌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일반적으로 정토파 투수가 네네. 포인트가 릴리스 포인트가 올라간다 그러는 것은 결국 긍정적인 그런 신호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의 이 릴리스 포인트 높아진 부분에 있어서도 구위가 오히려 더 괜찮아졌다. 뭐 이런 평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해 한 해 물론 한 해 가지고 급격하게 변화하진 않겠지만 네. 나이가 한 해 더 늘어나면서 팔의 각도가 높아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면 갈수록 투수들이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편한 쪽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토파 투수는 자꾸 팔이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네네. 나이 한 40 되면 거의 뭐 이렇게 내려가고 체력적인 문제가 그렇죠. 크기 때문에. 또 잠수함 투수들이 처음에 밑에서 이렇게 정대현 투수 같은 투수들도 보면 밑에서 던지다가 나중 나이가 들면 계속 이 팔이 좀 올라오거든요. 허리가 또 세워지고 그렇죠.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양현종 선수가 이 릴리스 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것은 아직은 뭐 힘에 붙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성기를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살펴봤던 그 두 가지 구속 하락의 문제 없고요. 릴리스 포인트 문제 오히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다는 건 그건 뭘까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항목, 즉 투수 본연, 양현종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혹시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그 두 가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보니까 어떤 공에 많이 맞느냐 네네. 이런 걸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구종별로 그러면 뭐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 뭐 이런 데이터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네네. 직구를 놓고 보면 지난해 60%가 직구였고 네. 그렇지만 올해는 한 58% 약간 직구 비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체인지업이 지난해 20.1%에서 올해 24.6%니까 아, 그 부분 높아졌다. 예, 이제 약간 올라갔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슬라이더는 거의 비슷하고 예. 커브 쪽에서 지난해 5.9%였지만 올해는 2.9%로 좀 낮아진 그런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인지업만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커브를 그죠? 줄이고 체인지업을 조금 더 늘린 네. 그런 수치가 보이고요. 대신에 또 피안타율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직구를 놓고 보면 지난해 2할 8푼에서 올해 2할 7푼 4리 좀 떨어졌고 약간 낮아졌고 좋아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직구의 구위가 조금 더 좋아졌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체인지업 쪽은 지난해 3할 1푼 8리였는데 올해 2할 8푼 1리로 또 체인지업도 좋아졌습니다. 역시 그러다 보니까 체인지업 비율이 조금 높아졌네. 조금 더 높아진 거죠. 슬라이더는 지난해 2할 2푼 1리에서 1할 9푼 6리로 올해 또 조금 더 좋아졌고 어허. 다만 커브 쪽에서 지난해 2할 4푼 1리였는데 올해 4할 2푼 9리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구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수치가 좀 표본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난해 2할 4푼 1리였던 커브 피안타율이 올해 4할 2푼 9리가 됐다는 점에서는 역시 커브 쪽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분명히 지난해와 올해 아마 많은 팬들이 수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현조이가 홈런을 좀 많이 맞네 이런 그렇죠. 느낌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홈런은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보죠. 일단 삼진과 홈런 우리가 좀 양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부터 비교를 하다 보면 9이닝당 삼진이 지난해 전체 시즌을 놓고 보면 7.36개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7.82개로 지난해보다 삼진 수치가 좀 늘었습니다. 높아졌고. 네. 예. 그렇지만 또 이제 볼넷은 사실 지난해 2.09였고 올해 2.07이니까 이거는 뭐 변화가 별 거의 차이 없다고 없고. 봐야 되는데 예. 피홈런 쪽에서 지난해 8.1%에서 올해 11.3%니까 전체 피안타에서 차지하는 피홈런 비율이거든요. 안타 맞은 것 중에서 네네. 홈런을 몇 개 맞았느냐. 작년에는 8.1%에서 올해 11.3%이기 때문에 홈런이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삼진이 좀 많아지고 홈런이 조금 더 늦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얘기 바꿔 말하면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더 공격적인 피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양현종 선수 지난주에 고척에서 예. 양현종 선수를 만났는데 양현종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양현종 선수의 근데 고척돔에서 어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좀 어떤 다 나머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작년보다 운이 많이 없었던 거. 승운도 그렇고 올해는 평소처럼 특별히 막 그게 뭐 승수나 이런 거에는 연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삼진 수는 조금 더 늘은 것 같고 홈런은 조금 또 작년보다 조금 더 좀 맞는 페이스 같은데 저도 좀 이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투구수도 많이 줄이려고 하고 많이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투도 맞고 또 반대로 삼진 수도 늘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뭐 전체 팀 분위기가 그래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좀 길게 던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이게 뭐 실투도 많고 홈런도 많이 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손끝의 느낌이라든지 구위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조금 작년보다 좀 안 좋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좀 공격적으로 던지려고. 근데 항상 목표가 이제 저는 시즌 시작하기 전 항상 두 자릿수 승수가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승을 한 후로는 굳이 막 승을 더 해야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로테이션만 좀 꾸준히 지켰으면 좋겠다. 부상 없이 좀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많은 이닝을 던지고 네. 뭐 공을 계속 던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시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한 시즌을 보기 때문에 뭐 시즌 끝나고 푹 쉬고
푹 쉬면서 또 그 다음 시즌 준비하고 피로가 쌓이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시즌 끝날 때마다 그 피로를 좀 다 풀고 또 그 쉬는 기간 동안 그 다음 시즌 준비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제일 크게 들려왔던 대목 중에 하나가 이닝에 대한 욕심을 얘기를 해요. 네. 어찌 보면 에이스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가져야 하는 부분이 그 이닝에 대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책임감이죠. 그렇죠. 에이스라면 누구나 다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하고 특히나 이제 이 욕심을 내는 부분이 개인적인 뭐 그런 욕심도 있지만 팀 상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못하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조금 더 길게 가야 되겠다, 좀 더 끌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던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서 투구 이닝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늘었고 네. 공격적으로 던져서 좀 더 이닝을 길게 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안타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홈런도 조금 더 많아지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전력 투구를 하기 때문에 최고 구속이라든지 삼진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수치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지난해보다 좋다고 또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일부 같아요. 항목에 약간의 대해서. 결국은 팬들이 걱정하는 것도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될수록 아주 언젠가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 에이스 절대 에이스 절대 에이스, 그렇죠. 대투수님을 정말 오랫동안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팬들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목해봤던 두 가지 항목, 구속 하락과 릴리스 포인트 변화는 확연히 뭐 크게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뭐 양현종 선수가 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크게 없습니다. 일부에 따라서는 더 좋아진 항목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렇다면 얘가 의심스럽네. 범인은 얘 같아요. 느낌 찾았다. 아니까. 찾았다. 내 이름. 득점 지원 감소 항목에 대해서 제가 범위를 점점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양효종이 났던 23경기 지금 이 시점까지예요. 경기당 득점 지원이 6.04점. 결코 적은 지원은 아니에요. 근데 리그 평균 득점 지원은 3.41점. 그에 비해서 지난해. 많이 받은 거예요. 지난해는. 뭐 양현종 선수 나오면 사실 양현종 선수가 완투를 할 경우에 뭐 7점 안 주면 이기는 그런 그러니까요. 득점 지원이 있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올해 23경기를 소화한 시점까지는 리그 전체 평균입니다. 네. 게임당 3.46점을 투수들이 지원을 받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양현종 선수는 4.43 득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리그 평균과 본인이 지원받은 득점을 보면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득점 지원을 덜 받고 있고 못 그렇죠.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점 정도가 좀 떨어져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리그 평균보다는 사실 양현종 선수가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뭐 1.6점이나 적기 때문에 상당히 이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왜 지원이 떨어지고 있을까? 네. 요걸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확실한 물증을 갖고 저희가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네. 심정적으로만 범인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진짜 중간에 자랑 한번 합시다. 뻔뻔 AI 아니면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근데 대충 뭐 이렇게 보이는 그럴 게 것이다가 없어? 아니야. 저희는 그러니까. 과학 수사예요. 과학 수사. 그런데 지금 뻔뻔 AI와 뻔트맨을 정기 구독 안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좋아요 눌러야 되는 거. 좋아요 정도가 아니고 구독하고 정말 눈 빠지게 방송 업로드 되기 기다려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네. 이거 하지 않는 야구 팬들은 구속! 법정 구속! 구속 증거가 되는 거. 자, 봅시다. 누구를 만났고 그 누구를 만나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또 데이터를 들어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양현종이 올라갔을 때 상대 국내 투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27경기 나와서 국내 투수를 상대해서 18승 4패 5.56점의 득점 지원을 받았고요. 네. 양현종 선수가 올라갔는데 상대 외국인 선수를 만났어. 네. 그 경기가 4경기밖에 되질 않아요. 네. 2승 2패 득점 지원 시원하게 받았네. 그렇죠. 예? 시원하게 받았는데 오히려 2승 2패니까 5할승률밖에 못했는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난해 20승 6패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화면 우측 올해를 봅시다. 올해 현재까지 국내 투수 에이스를 만났던 경우가 10차례 있었습니다. 7승 2패, 득점 지원 5.90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문제는
야, 여기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구나. 외국인 상대 투수를 만났을 때가 13경기였습니다. 네. 성적은 4승 6패, 득점 지원 3.31점. 자, 올커니 이 부분이 찾았다. 범인 찾았다. 신봤다. 올해 보면 국내 투수보다는 외국인 투수하고 더 많이 상대를 했다는 예, 얘기가 예. 나오는데 결국 외국인 투수라는 것은 상대 팀의 에이스급이잖아요. 에이스죠. 1, 2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득점 지원도 결국은 타선이 점수를 내는 것도 상대 에이스한테 점수를 힘들죠. 적게 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리그 평균보다 적은 지금 득점 지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승수 쌓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찾았어요. 결국 범인은 얘네요, 얘. 그렇죠. 그죠? 이게 사실 그 10게임이 아니라 지난해 8월 12일까지 기록이거든요. 예, 예. 같은 날짜를 비교를 한 건데 이 게임 수가 만약 10게임이 27게임으로 갔다 그러면 승수 높아졌죠. 승수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겠죠. 득점 지원도 높아졌을 것이고. 양현종 선수가 결국은 상대 에이스가 나오는 경기에 많이 붙는다. 그리고 상대 팀에서도 기아 타선이라든지 불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현종 선수가 나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다. 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맞붙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경기들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양현종은 결코 부진하지 않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양현종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 가고 있다. 마이웨이 꿋꿋하게 다만 네. 주변 환경이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불펜 상황에서 이제 좀 블루 세이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기아라든지 양현종 선수도 승수 자체가 좀 주춤해지는 그렇죠.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 그래서 양현종 선수와의 기록을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해보니까 구속 하락 문제 없고요. 릴리스 포인트 변화 오히려 릴리스 포인트도 높아졌다. 긍정적 요소들이 있고 득점 지원 감소가 결국은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양현종은 잘하고 있는데 타자들 때문에 저래 때문에를 밝혀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파헤친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들도 열심히 더 많은 득점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상대가 외국인 에이스라는 거죠. 그렇죠. 공략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은 뭐예요? 기아 타자만 아니에요. 다른 팀의 타자들도 상대 에이스 만나고요. 이 점수 내기 쉽지 않아요. 뭐 여기서 이제 후반기에서 이제 어떻게 지난해 위용을 찾아가느냐. 그렇습니다. 타선만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지난주 뭐 엄청났지 않습니까? 인천 가가지고 너무 내더라. 그동안 못한 한풀이 하듯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네네. 그 무지막지한 그 타선의 그 힘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또 지난해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마 또 양현종 선수나 기아 쪽에 전체적으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번트맨이 누굽니까?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고 끝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네. 항상 고퀄리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드려야죠. 네. 선물. 무슨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양현종 선수가 와 있어요 또. 와 있어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양현종 선수의 사인볼. 양현종 선수. 네. 아까부터 계속 앉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엿듣고 못 있었어요. 봤군요.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있었구나. 네. 제가 인터뷰를 딴다고 이렇게 녹음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겠다고. 요 선물은 이제 어떤 분께 드리게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번트맨에 오셔서 많이 그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댓글 한 분. 남기신 분 중에 한 분이죠, 한 분? 네, 공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한 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양현종 선수 전혀 문제 없고요. 국가대표 태극 마크 달고 기대대로 잘할 것이고 3차례 연속 금메달 따는 또 대업을 마련해낼 것입니다. 믿습니다. 네. 양현종 화이팅! 가자. 가자! 금메달! 자, 이번엔 또 하나의 코너죠. 뻔뻔 솔 시간입니다. 뻔뻔 솔. 얘가 한 명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몰리 해결사 뭐 그런 의미래요. 솔하고 자꾸 식구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새 식구가 합류를 했습니다. 네, 몰리. 네. 뻔뻔 솔 시간. 솔픽이 뭐냐? 아직까지 잘 이제 개념을 이해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승리팀 맞추기와 1대10 퀴즈를 풀어 포인트를 획득하는 게임. 포인트 받으시면 실생활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솔 앱을 까셔야 돼요. 그렇죠. 솔 앱을. 야구도 즐기고 그럼요. 포인트 따고. 따고. 화수 게임이 있고요. 사실은 8월 16일도 게임이 있긴 있어요. 하루. 8월 네, 16일 하루가 있는데 추가 편성을 추가 했었죠. 편성 하루씩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맞춰줘야 될 게임은 8월 15일 경기입니다. 자, 문제 갑시다. 8월 15일 수요일 경기입니다. 수요일 경기. 사직에서는 한화 롯데 만납니다. 롯데가 요즘 최근 단단해졌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롯데가 지금 이제 어쨌든 또 5강권을 또 겨냥을 하면서 네네네. 힘을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화가 지난 주말 두 경기 KT를 상대로서 다 이겼어요. 더군다나 일요일은 하주석 선수의 끝내기로 또 이겼습니다. 연장 가서.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가 될 뻔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정우람 선수도 최근 들어서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고 네네. 한 상황에서 또 좋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양 팀이 상승세에서 만난다. 그렇습니다. 자, 광주에서는 LG, 기아, LG가 8연패에서 어렵게 벗어나더니 또 2패예요. 네. 그죠? 기아는 뭐 그냥 불방망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좀 진작 좀 내지. 이범호는 한 경기 홈런 3개나 쳤더라고요. 네. 그날 뭐 2개 친 선수도 있는데 그 선수 이름은 기억도 안 나요. 한편 가서 좋은 걸 먹었나 봐요. 꽃중년이 돼. 어쨌든. 네. 자, 수원에서 NCKT 여기요 난리입니다, 난리. 이거 탈꼴찌. 탈꼴찌 전쟁. 네. 양 팀이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자, 잠실에서는 SK 두산, 대구에서는 넥센 삼성. 넥센이 다른 팀한테 관심 두는 사이에 지난 주말까지 9연승 아닙니까? 9연승. 네. 막판에 정말 와우. 너무 무서운 기세로 지금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승리팀을 맞춰야 돼요. 정말 어렵다. 매치업들이 재밌네요, 그죠? 다 재밌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저는 전부 다 그냥 홈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부 다 홈팀. 그럼 저는 원정팀으로 가야 되나? 왠지 그냥 느낌이 야. 홈팀 쪽으로 딱 왔어요. 아 참 지난번에 우리 퀴즈 했었잖아요. 네네네. 하루에 5게임에서 실책 하나도 없는 날, 없는 날 과연 있었을까? 있었어요? 5게임 체제에서 실책이 하나도 안 나왔던 날이 있었나? 그거는 다음 방송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근은 지난해 6월 17일 날. 아, 나오긴 나오는데 흔치는 않네요, 그죠? 그렇죠. 지난해 지난해 6월 17일 17일에 최근 기록이니까. 네, 5경기 무에라. 네. 아, 그런 날도 뭐 있긴 있네요, 그렇죠? 있구나. 어쨌든 저는 전 전부 다 홈팀 가겠습니다. 야, 제가 그런 부담스러운데. 아니 뭐 그러실 거 있어요, 괜찮아. 어웨이팀 다 가세요. 저는 이 사직의 롯데 상승세를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그죠, 예. 네, 하나 쪽이 최근 마운드도 그렇고 타선이 크게 터지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네네. 롯데 쪽 분위기로 간다. 최근에 짜임새로만 보자면. 네, 그렇고 광주 쪽도 저도 기아 쪽에 걸고 싶은데 네, LG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아요. 불펜이 저렇게 안 좋은데 기아 방망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은 분위기 좋은 기아 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원은 저는 이거는 뭐 NC 쪽으로 합니다. NC로. 네. 예. KT가 최근에 뭐 좋지 않고 NC는 뭐 후반기 들어서는 뭐 그럭저럭 또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네네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분위기로 봐서는 NC가 한번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잠시는요? 잠실은 SK 원점에 걸게요. 원정 쪽으로. 네, 두산이 계속 뭐 이기라는 법은 없고 네네. SK가 지난주 기아한테 문매를 맞은 그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냐가 관건인데 뭐 그래봐야 1패니까.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네네. SK가 좀 추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에서는요. 대구에서는 원정을 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넥센. 넥센의 분위기 지금 좋으니까. 최근 상승세. 네. 뭐 기세가 정말 누구도 못 막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구에 삼성을 건 이유는 이 더위가 쉽게 가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프리카 네. 고척돔에서 충전을 시켜서 지금 이제 남들이 다 지칠 때 치고 나가는 아마 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8월 16일도 게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16일 게임 있고 16일에 이제 매치업이 바뀌어요. 네. 수원 경기 NC KT만 16일 게임하고 나머지 팀도 매치업이 바뀌어서 하루 게임하고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아시안 게임 휴식기. 야구 팬들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대표팀에 집중을 해서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엔 솔픽 1대 10 퀴즈. 삼진을 가장 적게 당할 팀은 어디냐? 야, 미치겠다. 이거 어디 찍어야 되나? 이거는 뭐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산 가겠습니다. 저는 넥센. 넥센. 넥센 지금 방망이가 그러니까- 상당히 상승세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팀이 삼진 잡기 좀 쉽지 않은 분위기일 네. 것 같아요. 하루에 10개 팀이 게임하는데 삼진 하나도 안 나오는 게임은 없죠. 또 일을 또 만드시네. 그런 게임은 대화에 장담컨대 없어. 그건 없겠다. 없어요. 양 팀을 합쳐서 두 팀 모두 삼진 하나 없이 게임이 끝나는 게임. 있을까요? 그런 게임 한번 궁금하네요. 1년에 몇 번 나오는지. 옛날에 그 짱골라 장호연 선수 있잖아요. 장호연 선수 노이트 노런을 88년에 했는데 했죠. 삼진 하나도 없이 노이트 노런 유일한 또 기록이거든요. 야, 진짜 그건 드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삼진 없이 게임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또 일을 만드시네. 아, 나 아니라니까요.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진짜. 또 찾아가지고 또 대답. 어쨌든 네. 삼진을 가장 적게 당할 팀 어느 팀인지 맞춰주시면 또 포인트 드립니다. 네, 여기 그러면 공동 1위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죠? 일단 저는 두산을 갖고 저는 이제부터는 넥센을 갖습니다. 뻔뻔솔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유독 그 광복절에 대한 얘기, 대표팀에 대한 얘기, 태극기에 대한 얘기 많이 했어요. 짧은 시간에 참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스포츠가 좋은 것은 야구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월드컵 경험했지만 사실 스포츠 아니고서는 그렇게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스포츠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스포츠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이제 갈수록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평상시에는 그 여가 선용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구라는 게 또 매일매일 이렇게 열리면서 맞습니다. 우리 한 일상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국제대회에서는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또 그 역할도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야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 번트맨도 존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트맨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